저는 5시간 반도 못 자요. 저 치매 걸리나요? 라고 두려워서 오시는데요.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요. 피곤하기도 할 뿐더러 심장과 혈관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뇌졸중의 리스크가 3배, 4배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최상의 퍼포먼스와 수면 누릴 수 있는 시간대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은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은연입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제일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매일 밤에 9시에 주무시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신다. 왜 이렇게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타고나는 거예요. 유전적인 성향이 극단적인 아침형이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3시 반, 4시 그 정도 사이인데요. 다 그걸 놀라시는데 더 놀라야 될 거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러면 8시가 넘어가 버릴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거나 퇴근을 빨리 해요. 저는 일을 5시부터 시작하니까. 새벽에 네,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대가 약간 다른 것 뿐이에요. 혼자서 한 과음 시간대 정도에서 살고 계시네요. 그래갖고 저희 가족이 3명인데요. 저희 애는 20대니까 그 친구들은 당연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9시 예. 뉴스를 보다 말고 주무시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나이 먹으면 수면 죽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고 깨는 게 죽인데 그게 앞으로 땡겨져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시간대였고 20, 30대 때 약간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완전히 이거는 유전적이라서 부러워하거나 하실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여쭤보면 전 사실 좀 부러운 게 있어요. 그 시간엔 정말 누가 전화하지도 않고요. 방해가 전혀 없이 완전히 내 시간이거든요. 근데 현대인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완전하게 쓸 수 있을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유행했지 않습니까? 되게 따라하고 싶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만 하면 아프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주기는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미라클 모닝은 그런 기질을 모두 다 무시하고 몇 시에 자건 다 같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아침형과 저녁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새벽 5시부터 8시 그 아침 시간 있잖아요. 그때가 24시간 중에 가장 정신이 명료하고 기분이 좋고 의욕이 높은 시간인 사람이어야 돼요. 아, 그럼 저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형은 아니시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통 저녁형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아침에 5시 억지로 깨워요.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고 하루 종일 졸려 하신다면 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저녁 8시부터 9시, 10시 사이에 정신이 깬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때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뭔가 하시면 되는데 너무 늦게 이게 발동 걸리시는 분이 있죠. 밤 10시 이후. 그게 우리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 늦게 자죠. 새벽 2시, 3시. 아침에 7시 학교 못 갑니다. 힘들어요.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든지 저녁형 인간이어서 저녁에 좀 더 늦은 시간을 누리든지 뭐 상관없이 내 어떤 잠의 주기에 맞춰서 충분한 잠을 자면 된다. 네. 이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절대적인 수면 양이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좋은 수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싶어요. 꿀잠을 자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쾌면, 숙면 뭐 이런 말은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건강한 잠을 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두 번째, 우수한 수면의 품질. 세 번째는 그 수면이 적절한 시간대여야 되고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 3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딱딱딱 들어맞아야 건강한 수면이라고 하고요. 건강한 수면을 이루어야 정신건강, 뇌건강, 신체적 건강까지 담보하는 거예요. 우선 절대적인 수면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만 18세 이상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친다면 성인에게 필요한 추천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9시간이에요. 근데 물론 범주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오케이. 어떤 사람은 11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넓게 레인지는 주지만 평균적으로는 7에서 9인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7시간에서 9시간 주무시는 분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주중 평균이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말에 길게 자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주중에 아주 규칙적으로 잔 시간이 7에서 9시간은 되어야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미달할 경우엔 여러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질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당뇨, 또 몸무게도 올라가요. 그런 질병들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 치매까지 간다는 보고가 많아요. 아니, 잠을 덜 자면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래서 잠을 조금 자면 식욕이 폭발하면서 막 먹게 되고 체중으로 증가로 이어지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모든 아까 그 질병의 위험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7시간 잔다고 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5시간, 5시간 반 미만으로 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3배, 4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3배, 4배면 너무 확실한 결과네요. 이게 좀 더 잘못 알려지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저는 5시간 반도 못 자요. 저 치매 걸리나요? 라고 두려워서 오시는데요. 보통 5시간 반도 못 자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누워있는 시간은 9시간, 8시간 누워있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서 본인이 정말 내가 잤다라고 느낀 5시간 반이거든요. 실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너무 그 데이터만 가지고 난 5시간 반도 못 자 이러면서 겁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미라클 모닝 같은 것도 잘못하면 치매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젊은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치매 걸릴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 기억이 떨어져. 기분이 우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저는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미라클 모닝은 반대합니다. 아침 시간대에 잠이 부족하면 혹시 뇌의 어떤 정신력, 건강의 회복이 좀 덜 됩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요. 야간에 밤 11시부터 2시 사이는 꼭 잠을 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룻밤의 수면이요.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잠들랑 말랑 하는 게 1단계 잠이에요. 근데 그건 짧을수록 좋아요. 그게 길면 잠들기 어렵네 하는 불면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면은 2단계 잠이 되는데 이게 본격적인 잠이에요. 호흡도 맥박도 모든 게 안정화되는 시기여서 불러도 잘 안 깹니다.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깊은 잠이라는 게 나와요. 뇌파를 보면 굉장히 크고 느린 파가 나오고 이때 모든 에너지의 회복, 성장 호르몬의 분비, 근육의 이완, 기억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잠인데 이게 전체 수면 중에서 10%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잠이요. 수면의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한 11시부터 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야 1시 너무 늦어요. 12시 전. 그래야 그 잠이 3단계 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꿈잠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 사이클이에요. 이게 보통 90분에서 120분? 그게 하룻밤에 3번, 4번 반복되는 게 우리의 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깊은 잠, 3단계 잠은 첫 번째 사이클에서만 나와요. 뒤로 갈수록 얕은 잠 2단계, 1단계 렘 수면만 나와요. 아침에는 꿈만 꾸다 깨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 환자한테 아침에 더 자려 노력하지 마세요. 잠 깨면 그냥 나오세요.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깊은 잠인데 그거는 일찍 자야 나와요. 뒤쪽은 별 의미가 없군요. 렘 수면 자체도 의미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앞을 다 놓치고 새벽 2시부터 자면은 놀랍게도 그 3단계 잠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저는 맨날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잡니다. 그러면 저의 깊은 잠, 3단계 잠은 새벽 3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동안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은 깊은 잠을 못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근데 단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그게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됐으면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자고 깨는 시간이. 차라리 아침형은요. 규칙적으로 자고 깨요. 근데 저녁형은 얼마든지 자기가 취침 시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물어봐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요?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술과 커피는 안 돼요. 야간에 스마트폰은 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운동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1시간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합니다. 수렵 채집 생활 중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잘 자요. 그중에 제가 지키고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해보는 것밖에 없네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침에 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아침 햇빛을 보면 그날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제 시간에 충분한 양으로 잘 돼요. 라고 얘기를 제가 하고요. 그거의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우리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24.2시간이에요.
지구 자전이 24잖아요. 0.2시간이 더 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2시 하는 사람입니다. 5일만 지나면 자는 시간이 1시간 뒤로 미뤄져요. 5일 지나면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늦어지기는 되게 쉽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 12시 하는 12시에 자고 이유는 아침마다 내 시계를 지구의 시계랑 리셋하는 거예요. 이걸 동조화라고 하는데 동조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햇빛이에요. 엄마가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고 일어나라고 애 입으로 뺏기잖아요. 엄마들은 모르고 행동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햇빛을 억지로 애 눈에 집어넣어서 얘 일어나 지금 빨리 네 시계 맞춰 지구하고 그거예요. 저도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튼 여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었네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햇빛 양 작으면 그만큼 수면장애 증가해요. 그러면 대체로 한 11시쯤 잔다 치고요. 한 8시부터는 집안의 전체적인 조명을 조금 떨어뜨리는 게 나은 천장불을 거예요. 다 꺼야 돼요. 해가 떨어지면 보통 어둡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에 적응하여 수백 년, 수천만 년 살아온 사람들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200년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낮이 너무 길어졌어요. 밤을 낮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온갖 질병이 생겼는데 우린 또 답답하니까 저녁 시간에 불을 환하게 켜죠. 집안에. 자기 직전에 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불을.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3, 4시간 전부터 어두컴컴하게 있어야 돼요. 특히 맞벌이 엄마 아빠가 늦게 오면 애들이 안 잔다고 되게 호소 많이 해요. 엄마 아빠 8시에 들어와서 그때 밥 먹고 치우고 집이 환하잖아요. 애들이 잘 수가 없어요. 당연히 수면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키도 안 크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다 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년이나 노년에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최근에 제 클리닉에 어떤 분들이 많아졌냐면 50대 중후반 남성들이요. 조각잠으로 와요. 3시간 자고 화장실 갔다 와서 1시간 동안 못 자겠어요. 2시간 못 자겠어요. 선잠 2시간 자요. 아침에 일어나요.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불면증은 잠 못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뜯어보면은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이 있고요. 잠드는 건 쉬운데 중간에 자주 깨고 혹은 중간에 깨서 도로 못 자고 이런 것도 다 불면이 2개 다 있거나. 근데 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잠드는 거 머리만 대면 잔다고 하는 그런 습성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잠드는 건 더 편해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만 45세 50이 넘어가면서 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깨요. 이게 남성 45세 이상의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면의 종류인데 문제는 머리만 대면 자니까 그 뒷단의 얘기는 불면으로 생각을 안 해서 병원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멜라토닌을 드시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뭘 드시긴 하겠는데 효과 없죠. 그러면 그 45세 이상의 남성들 수면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가장 큰 문제는 50세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20, 30, 4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대로 빚으로 오는 거예요.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던 분, 카페인 노출이 좀 많았던 분, 운동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살았던 분들이 그게 고스란히 부채로 50대에 와서 수면 호흡 장애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수면 호흡 장애. 자면서 호흡이 잘 원활하지가 않고 호흡 문제 때문에 자꾸 깨는 건데 환자들이 깰 때는 앞에 숨 막혀서 깨는 걸 모르고 깨는 것만 느껴요. 남자 50전에는요. 자다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안 가는 게 여자들은 좀 달라요. 좀 더 예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들은 안 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깬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게 1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거든요.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고요. 깨니까 가는 거예요. 환자들은 구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수면다원 검사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깨는 이유가 호흡장애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죠. 그럼 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금주, 카페인 줄임,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하다면 양압기 치료. 그래서 많은 분이 전현무 씨의 양압기로 알고 환자들이 오더라고요. 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 내 호흡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비 도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언제까지 써요? 이론적으로는 죽을 때까지예요. 안 할래요. 한 컷에 수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술이라는 것은 목젖과 코와 뭐 혀 여기를 약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데요.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데 50세 이상의 중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압기 하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야 누구누구 코골이 엄청 심했는데 수술해가지고 괜찮아졌다더라 하면은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요. 코골이를 유발하는 목젖을 띄면은 소리는 안 나지만 사실은 그 뒷단에 막히는 무호흡은 그대로 있어요. 아, 증상만 치료하는 거군요. 그렇죠. 수면 무호흡을 왜 치료해야 되냐면 선잠만이 문제가 아니라 숨을 하고 안 쉬잖아요. 10초 이상 안 쉴 때 우리가 한 번으로 쳐요. 산소가 쭉 떨어져요. 체내에서. 그러면 자다가 뇌가 죽나? 그러고 깨는 거예요. 또 잠들면 또 숨 막혀요? 또 깨요. 밤새 이거를 100번, 200번, 300번 하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체내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심장과 혈관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피곤하기도 할 뿐더러 건강검진 빨간불이 켜져요. 고혈압, 고지혈, 통풍,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심장마비나 스텐트나 뇌졸중의 리스크가 또 3배, 4배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아유, 잠이 그냥 너무 많은 거에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뇌 건강 다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커피 많이 마시고 술 많이 마신 경우엔 이게 쌓여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쌓이는 건 술이에요. 알코올. 그럼 첫 번째 해법은 일단 술을 줄여라. 끊어라. 줄여라는 안 됩니까? 술은 백해 무익이고요. 뇌에는 차곡차곡 쌓여요. 그 독성 물질이. 그래서 뇌 안에 호흡 조절 중추가 있거든요. 망가뜨려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뇌 자체를 망가뜨리고요. 호흡 조절도 안 되게 하고. 자, 그러면 술을 끊어라. 또 뭐 있습니까? 2번, 본인의 수면에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자. 근데 검사를 수면 클리닉 가서 하는 게 조금 접근성 떨어질 수 있으니 스마트워치를 사서 내가 도대체 수면 주기가 어떻고 수면 시간이 어떻고 수면의 퀄리티가 그냥 사전 검사로 좀 나오긴 하거든요.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희 지식인사이드에 나오셨을 때 그때 달렸던 댓글을 몇 개를 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자꾸 자다가 깨는 분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지 못 자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선은 병원에 오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스마트워치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자꾸 깬다는 거는 물론 아까 수면의 유지의 문제도 되겠지만 물어보시는 분이 젊은 분이라면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에 깼을 때 지금부터 몇 시간 더 잘 수 있지 이걸 계속 보신대요. 그렇겠죠. 시계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면 재밌는 걸 보면서 또 잠이 확 깨고 스마트폰은 정말 거실에 두고 자야 되는데 안 되죠. 잘. 거실에 두고 주무십니까? 네, 저는 핸드폰은 밖에 두고 자요. 그래도 자꾸 깨요. 나이를 먹으면 깬다니까요. 어차피 나빠져요, 수면은. 근데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빠르게 나빠지니까 문제죠. 또 다른 질문은요. 잠이 안 오면 몸, 특히 하체가 불편하고 떨리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잠이 안 와 떨리는 건지 떨려서 안 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떨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한 감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감각, 다리가 뭔가 불편해. 뭐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벽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주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수면 질환이고 다리가 불편하지만 뇌의 병이에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병이고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일단 생기면 평생 가요. 이 불편함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하지 불안 증후군에 의한 불면이에요. 또는 자려고 하면 이게 자꾸 다리가 이렇게 돼서 다리든 팔이든 몸이든 잠드는 걸 자꾸 깨우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적 다리 떨림증이란 또 다른 수면 질환이에요. 하지 불안 증후군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수면 클리닉 가셔야 합니다.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군요. 확실히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첫 번째, 똑같아요. 술, 커피 끊으면 돼요. 커피가 제일 세요. 커피 끊으면 싹 좋아져요. 일주일 아니고요. 한 달. 그러면 한 달 끊었어요. 좀 줄었는데 여전히 불편해 잠들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죠. 하루 이틀 끊었다고 나 왜 안 좋아져? 이럴 게 아니군요. 한 달입니다. 카페인 한 달, 술 한 달 이상.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교수님께 제일 궁금하고 여쭤보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제 얘기일 겁니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수면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길긴 해요. 수면제, 수면 유도제,
어느 게 좋아요? 이런 말도 물어보고요.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 와요? 라는 말도 되고요. 약보단 술이 낫겠죠?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먹으면서 실제로 행동이 굼 떠진 사람도 봤거든요. 당연해요. 뇌에 쓰는 약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면약이라는 게 있고요. 수면약 안에 수면제와 비수면제가 있어요. 수면제는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개발했어요 라고 나온 약들이에요. 비수면제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먹다 보니 잠자는 효과가 있네요 라고 해서 흔히 수면약으로 쓰는 약을 비수면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콧물약이군요. 그렇죠.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이런 약들은 원래 불안과 감기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약인데 먹었더니 졸리네? 그런 약이 비수면제 다 합해서 수면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잘 자요, 수면엔 이런 약들이 다 그쪽 약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이제 수면제 계열이고 비수면제 중에서도 뭐 항불안, 항 이런 건 다 처방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면제 중에서 수면을 시작하는 걸 도와주는 약이 수면 유도제라고 굳이 말하자면 얘기할 수 있고 그거 나머지는 그냥 수면 유지에 더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다큐에 많이 나와서 유명한 졸피뎀이란 약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사고를 냈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약이 현재 국내에 나오는 약 중 가장 센 수면 유도제예요. 아, 정말 잠이 옵니까? 그걸 먹으면? 예, 수면 진정하 내시경 해보셨어요? 네, 전 그렇게 합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죠. 그러면 주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딱 필름 끊기잖아요. 그리고 딱 깨면 끝났죠. 그 효과예요. 그게 졸피뎀이에요. 오. 처음 먹었을 때만. 근데 그거를 계속 오래 먹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불안 초조해하면서 약 용량이 올라갑니다. 처음엔 딱 그 효과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런 약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딱 그렇게 순간 탁 없어지니까. 그게 국내에서 아마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면제의 대표적인 약인데 그 약을 보통 물어보는 걸 거예요. 이건 처방전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리고 한 번 처방에 28개 미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단 그 약물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약이 제일 세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갈망이 있어요. 다른 약, 멜라토닌 같은 약 먹으면 잠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졸피뎀 먹어본 사람은 잠들기 어렵네. 그 약 먹고 싶다. 그거 먹으면 확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적 갈망, 금방 그게 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 먹어도 되나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하면 드셔야 돼요. 의사의 관리하에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걸 처방하는 의사가 약에 대해 잘 모르고 불면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그냥 드시면 되긴 하는데요. 좀 알아줄여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날은 드시지 마시고 필요한 날만 드세요.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 환자는 불안해요. 이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맞아? 나 이거 안 먹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자가 더 불안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의사가 약을 잘 모르고 불면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환자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저도 써요, 그 약을.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먹고 몇 시에 먹고 몇 시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다 가리킨 다음에 약을 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프랙티스는 그렇지는 못해요. 이유. 저 의과대학 다닌 30년 전, 20년 전에 수면의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면의학을 환자부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약을 이런 얘기 나왔대. 먹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지식밖에 없어서 처음부터 그 약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센 약에 익숙하니까 그 다음 다른 약으로 바꾸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수면제 먹어도 됩니다. 단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환자가 모르니까 의사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처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 잘 모르시겠으면 졸피뎀 처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면 클리닉은 좀 난데 그 약이 더 많이 팔리는 곳은 일반적인 의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저 잠도 못 자는데요.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지식인사이트 나오는 이유는요.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들으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홍보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의사들이라면 맨날 한 10년 동안 본 환자가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친한. 근데 잠을 못 잔대. 근데 내가 아는 건 졸피뎀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말고 뭐 주면 되나요? 그분의 상황 따라 달라지긴 해요. 예측은 불가해요. 먹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쓸 수도 있고요. 수면약이 20개가 있어요. 그중 가장 낮은 레벨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약 주면 됩니다. 아니 근데 나 수면 전문이 아닌데 그 20개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그냥 수면 클리닉 보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수면 시간을요, 좀 쉽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아까 이제 양, 질, 시간대 얘기하셨는데, 이제 11시부터 2시까지 알았어요. 이거 잘게요. 몇 시간 채워야 됩니까? 만 7시간 정도는 수면의 기회를 본인에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침대에 누워 있어라. 그 시간에 침상에 머물 수 있게 본인에게 그런 휴식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매일 똑같은 시간 자, 6시간 반 잘 수도 있고 6시간 잘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일정한 시간을 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본인에게 가혹들 하시더라고요. 5시간, 6시간 아무 때나 본인을 학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야, 뭐 죽으면 푹 잘 텐데 뭐. 그러니까요. 너무나 그거는 안 맞는 말이고요. 요즘 현대의술이 발전해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계속 병환 상태가 되니까 그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 진짜 수면에 관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몰랐던 얘기도 많고요. 수면 장애를 현재 앓고 계시는 분들, 술,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건데 술, 커피를 안 끊은 상태에서 수면의 어려움만 호소하는 사람을 저는 최소한 30명은 아는 것 같아요. 30명, 300명, 3,000명일 거예요. 술은 끊으셔야 되고요. 커피는 내가 10시나 11시 자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12시간 전에만 한 잔 드시고 끝내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카페인이 8시간 정도 간다고 돼 있는데 더 긴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의 경험상. 네. 그래서 잠을 내가 잘 못 자요 그러면 아예 안멍등에 맞고 근데 그런 분이 아침에 정신이 안 들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침에 한 잔만 끝. 그래서 점심 때 너무 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후 일을 그러면 차라리 낮잠을 20분 주무세요. 눈 감고 계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아, 그 회사에서 눈 감고 있으면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도 조금 유연성 가졌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권하고 술을 권하지 말고 낮잠을 서로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이 꿈꾸는 사회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안 와닿습니다, 잘. 근데 그런 사회가 오면 확실히 건강해질 것 같긴 그럼요. 합니다. 자, 오늘 지식인 초대석 수면 전문가 주은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